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육군의 방어 계획이 존재하였지만 그나마도 1950년 3월에 나온 계획이었고 각 사단이 이를 토대로 작전 계획을 짠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한강교를 폭파하였기에 병력과 물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임시 수도 부산에 미8 군사령부를, 일본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국군 전력은 북한군과 비교해 너무나 열악하여 호남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7월 20일 대전과 전주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고 23일 광주, 27일 여수가 점령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수도를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9월 북한은 대한민국의 90%를 점령하였습니다. 북한군은 대구까지 진격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 작전을 펴면서 추가적인 증원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공간을 양보하는 이른바 지연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북한군은 교통의 요지인 대구를 공격하였습니다. 대구 북방을 담당하던 국군 제1사단에 북한군 3, 13, 15사단과 1사단의 일부 병력이 집중되면서 유학산과 수암산, 다부동을 잇는 전선이 형성되었고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면서 다부동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은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끝끝내 방어선을 사수하였고 결국 북한군이 대구 공격을 포기하면서 낙동강 전선의 최대 위기는 종식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공세를 완고하게 방어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도 3개 사단 2연대 규모로 증강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고 지원이 진격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속전속결로 남한을 공상 통일한다는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은 점령지에 인민위원회를 두고 소위 민주개혁을 진행하며 남한 국민을 전시동원체제 아래 편입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7월 15일이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메가더는 합동참모본부에 인천 상륙작전안을 제안하였으나 전선이 분산되고 인천이 지형상 상륙작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의 간만의 차가 9m에 불과하지만 6시간은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군은 부산 점령을 위해 낙동강 전선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였기에 인천 방어가 소홀하고 더구나 한국의 수도 서울을 빨리 탈환하는 것은 군과 민간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9월 8일에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과 함께 미시의 10군단과 한국 해병대는 드디어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하게 되었으며 다음날 인천을 함락하였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 탈환을 목적으로 진격하였고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본 채 퇴각하였으며 일부 패잔병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사막으로 잠입하여 게릴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6일 서울에 진입하였고 완전히 회복한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38선에 가깝게 북상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이 기간에 사로잡힌 공산군 포로는 1만 2,500명에 달하였습니다. 유엔군은 성공적인 우회 이동으로 북한군의 전선을 단숨에 절단하였으며 뒤이어 실시한 돌파와 반격 및 추격은 가히 경이로울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국군이 38선에 도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한국군 통수개통으로 38도선 북진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군을 경멸하기 위한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은 6.28 유엔 결의에 비추어 적법하다며 유엔군 개통으로 북진을 명령하였고 점령 후 예상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해 10.7 통한 결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권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였으며 중국은 유엔군이 북진하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결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휴전 및 외국군 철수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유엔군의 북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10월 1일 한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넘어 진격하였으며 이어 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였고 청천강으로 계속해서 진격하였습니다. 유엔군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해서 북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군은 북한 점령지에서 우익 조직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김일성은 지도부를 강계로 옮기고 청천강, 희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최후 저항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전황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북한의 모든 무기와 병사들을 철수하고 노약자와 환자는 소련 영토로 이동시켜 만주에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엔군의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지상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감한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직접 대립하기보단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게 낫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소련 대사로부터 이러한 그의 명령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힘든 결정이지만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북한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때 북한의 남은 영토는 신해주시 주변과 임시 수도인 강계시 주변의 개마고원 그리고 두만강 유역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거의 괴멸한 상태였으며 병력을 충당하려 해도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하였으니 북한 정권은 마땅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눈앞에 있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곧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파병은 유엔군 역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국군 6사단 7연대가 압록강에 앉아 수통에 물을 넣는 그 순간 꿈에 그리던 통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압록강 저편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수히 많은 어두운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북한군의 혈맹 중공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사 후퇴부터 전선 교차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수많은 순국선열 디스토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토리였습니다.